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현대의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실내에는 완벽한 온도 조절 시설이 있고 배고픔을 느낄 새 없이 주변에는 먹을 것이 넘쳐납니다. 현대 의학의 발달로 기대 수명은 길어졌고 생존을 위협할 만한 도전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런 편안함이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의외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너무 편안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 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짜증, 피곤함, 집중력 저하. 대부분은 불편함과 부정적인 이미지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책 편안함의 습격의 한 파트에서는 배고픔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말하는데요. 인류는 수십만 년 동안 바로 그 배고픔을 통해 더 강해지고 더 오래 살아남아 왔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배고픔이 사실은 몸의 회복 스위치를 켜고 면역력을 높이며 노화를 늦추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종종 배고픔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편안함의 습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배고픔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 인류는 본래 풍요와 기근이 반복되는 환경에서 진화해 왔다. 인간의 체중은 계절에 따라 그리고 자연이 제공하는 것에 따라 요동쳤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인류는 피치 못할 강제적 기근에서 거의 벗어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이제는 두 가지 종류의 잔치만 존재하는 듯하다. 체중을 유지하는 약간의 잔치와 체중이 증가하는 제대로 된 잔치. 배고픔은 현대인의 일간, 주간, 월간, 연간 루틴에서 사라졌다.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과학적 증거들에 따르면 진짜 배고픔을 느끼는 일이 거의 사라졌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편안함에 의한 잠식의 악영향을 겪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다. 이들의 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는 체중을 점진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다. 즉, 한 달에 약 0.1kg씩 찌면서 1년간 약 1.5kg이 증가하는 방식이 아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 내내 일정한 체중을 유지하다가 특정 기간에 체중이 늘기 시작한다. 결혼, 이사, 명절과 같은 큰 스트레스 요인을 체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는다. 예를 들면 연구 참가자들은 추수감사절 전의 가을이나 새해 이후 몇 달 동안에는 체중이 별로 늘지 않았다. 그런데 연휴 동안 0.5에서 2.3kg이 증가했다. 중요한 점은 이 체중을 다시 감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류학자와 역사학자는 우리 조상들이 끊임없이 배고픔에 시달렸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구석기 다이어트 책들이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옛 인간들이 단 1칼로리도 먹지 않고 고대판 스트레칭을 하러 나갔을 리는 없다. 기껏해야 하루 정도라면 모를까? 실제로 장기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일은 드물었다는 것이 예일대학교 음식 역사학자의 말이다. 하지만 하루 종일 뭔가를 먹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한두 끼 정도만 식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틀림없이 식사 사이에 자판기 음식이나 프라푸치노 같은 걸 간식으로 먹지는 않았을 것이다. 반면 현대인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칼로리를 섭취하기 시작해 잠들기 직전까지 먹는 경향이 있다고 솔크 연구소의 과학자 사친 판다는 설명한다. 그의 연구 중 하나에서는 현대인이 평균 하루 15시간 음식을 섭취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는 우리가 먹는 간식이 1978년에 비해 70%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간식의 크기도 60%더 커졌고 초가공식품의 비율도 늘었다.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실린 논문은 설탕, 소금, 지방의 지속적인 공급과 앞에서 말한 두 종류의 잔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체중 증가는 봄이나 여름철에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성인기에 흔히 발생하는 체중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배고픔에 대한 감각이 점점 둔화된 것이 1970년대 후반부터 비만율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체중 증가 문제를 넘어서 실제로 배고픔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인간의 몸이 궁핍한 시기를 활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 허기진 상태는 장기적인 건강을 최적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배고픈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의 세포가 일종의 자연 선택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고 나면 양에 따라 12시간에서 16시간이면 모든 대사 작용이 끝난다. 이때가 되면 우리 몸은 테스토스테론, 아드레날린, 코르티솔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저장했던 조직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들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가장 중요한 조직을 태우지 않는다. 판다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죽었거나 손상된 세포들이 이때 대량으로 제거된다. 1992년 MIT의 생물학자이자 철학 박사, 의학 박사인 데이비드 사바티니는 mTOR 경로를 발견했다. 그는 이것이 우리 몸의 낡은 세포들을 허물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교체하도록 신호를 보내는 종합 건설업자 같은 존재라고 설명한다. 가장 오래된 세포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된다. 배관공을 한 사람 데려온다고 해서 혹은 전기공이나 지붕 수리하는 사람이나 석고보드 작업자를 한 사람 데려온다고 해서 낡은 집을 완전히 개조할 수는 없어요. 종합 건설업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필요한 모든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바티니 박사는 mTOR 경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 이 경로는 몸의 음식 섭취 여부를 감지해 우리가 먹지 않고 있으면 종합건설업자가 모든 일꾼을 소환한다. 신체가 기력을 회복하고 노화를 늦추는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바티니 박사는 설명했다. 우리 몸은 무자비할 정도로 효율적이어서 가장 오래되고 약한 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재활용한다.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의 한 연구자는 이를 우리 몸의 쓰레기 수거 방식이라고 부른다.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쓰레기 세포들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다. 네이처에 발표된 한 연구는 이런 세포들이 정상적인 조직 기능을 방해한다고 말한다. 이 세포들은 염증을 일으키고 건강한 세포를 파괴하고 섬유화를 촉진하고 유익한 성장세포의 기능을 억제한다. 연구진은 이 세포들은 존재하는 조직을 적극적으로 손상시키며 자연 노화의 특징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말한다. 또한 암, 알츠하이머, 감염, 골관절염, 과도한 혈당 및 혈중 지질 수치 상승에도 관여한다. 사친 판다 박사는 인간의 몸은 낮과 밤의 주기에 맞춰 자가 포식을 조절하는 생체 리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몸은 낮 동안 음식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고 밤에는 자가 포식하며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식습관은 이 과정을 방해한다고 판다 박사는 경고한다. 몸이 완전히 음식을 대사하고 자가 포식 모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이 필요한데 늦은 밤까지 먹는 습관 때문에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시더스 시나이 메디컬 센터 연구자들은
자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자가 포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는 곧 몸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한다는 뜻이며 따라서 손상된 세포들은 계속 더 많은 부스러기를 축적한다고 말한다. 하루 종일 먹는 음식 마라톤은 우리의 정신적 능력도 한 계단 밀어내렸는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먹을 것의 부족은 오히려 에너지를 급증시킨다. 연구진은 먹지 못하고 지내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신체적, 정신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능을 유지하며 이는 인간 진화의 역사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사람들이 종종 배고프다는 말을 먹지 못한 데서 오는 불편함뿐만 아니라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나 야망과 연결하는 이유와 비슷하다. 이런 현상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몸은 작동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서히 출력을 높입니다. 신장 전문가이자 비만 코드의 저자인 제이슨 펑 박사가 했던 말이다. 배고픈 늑대하고 막 식사를 끝낸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집중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배고픈 늑대입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연구진에 따르면 배고픔에 대한 이런 유익한 반응은 지구 최초의 생명체였던 미세 단세포 생물에게로부터, 즉 수십억 년 전부터 존재했다. 인간이 허기에 대한 반응으로 호르몬을 분비하고 지방을 태운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라.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은 지방뿐만 아니라 아드레날린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 펑 박사에 따르면 아드레날린은 각성도와 집중력을 높여준다. 즉, 배고픔은 단순한 결핍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더 강력하게 기능하도록 돕는 생존 메커니즘이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간헐적인 24시간 단식이 평소 식사 때의 식욕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했다. 이 방법으로 우리 몸의 평균 인슐린 수치를 낮출 수 있는데 인슐린은 몸에 설정된 체중을 결정하는 중요한 호르몬이다. 또한 긴 단식 시간은 오래된 세포를 청소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려면 뒤로 한 발 물러서서 내가 얼마만큼 먹고 있는지, 왜 먹고 있는지 자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자연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 가끔은 위로가 되는 음식을 즐기더라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고픔에서 오는 불편함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한다. 때때로 24시간씩 굶는 것이 인간에게 정상적이고 유익한 상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허기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생리적인 배고픔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은 단지 현대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일종의 값싼 대처 메커니즘일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여기까지 편안함의 습격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동안 우리 몸은 단순히 에너지를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낡고 손상된 세포를 스스로 분해하고 청소하는 자가 포식이 활발히 일어나며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여주는 작용까지 함께 진행됩니다. 이것은 단지 과학적 현상이 아니라 인류가 수십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온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의 몸은 때때로 배고픔을 느끼며 스스로를 건강하게 리셋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편안함과 풍족함 속에서 오히려 건강을 잃어버리는 시대. 작은 불편함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몸과 삶을 더 강하고 생기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